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프카 한국 사용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고승범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버추얼 미트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지금 20시부터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인사말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제로 살펴보는 모니터링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의사항하고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주의사항은 이게 이제 온라인 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발표자 외에 음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음소거와 이제 비디오 중지 버튼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활용하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붉은색 선이 이렇게 그어지면은 그거는 이제 음소거가 온이 된 거고요. 그리고 비디오 중지 버튼도 이렇게 붉은색이 그어지면 비디오 중지가 온이 된 겁니다. 그리고 Q&A로 만약에 음성으로 하시고 싶어 하시면은 이걸 이제 온오프 설정하셔서 질문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시가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얼리버드 분들을 위해서 좀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 하단에 메시지 대상자를 선택을 해서 1대1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상대를 선택해서 메시지를 전송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우측 하단에 메시지 대상자를 선혜영 매니저님을 선택을 하시고 선혜영 매니저님 선택하시고 이제 말씀 주시면은 선착순 3분에게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실 때 이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그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함하고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같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 신청자분들 중에서 또 3분 랜덤으로 추첨해서 상품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Q&A 진행하면서 저희가 또 한 3분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는 많은 기업들에서 도움을 주셨는데요. 여기 삼성 SDS에서 공간하고 이런 줌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책만에서 도서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컴플런트에서 텀블러를 후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카카오페이에서 기프트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미트업 자료들은 여기 공개된 URL, GitHub의 모든 자료들이 다 올라가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들은 저희가 또 유튜브 채널을 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모두 다 공유되니까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향후에 이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PC가 잠깐 다운이 돼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이게 다운이 돼가지고 화면 보이나요? 네네. 네. 오늘 저는 그 예제로 살펴보는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뭐 발표하기에 앞서서 제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면은 저는 현재 SK텔레콤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카프카 한국 사용자 그룹의 리더를 맡고 있고요. 그 페이스북 유저 그룹 그 가입하실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단한 질문과 이제 답변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거절되신다 하더라도 그냥 그 답변을 잘 해주시면 다시 가입이 되시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컴플런트 서티파이드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을 했고요. 컴플런트에서 그 교육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모든 과정을 취득한 건 아니고 아파치 카프카 펀더멘탈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과정 그거에 대해서만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식 교육을 통해서 한번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컴플런트에서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랑 디벨로퍼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디벨로퍼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런 자격도 취득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프카 데이터 플랫폼의 최강자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팝잇의 저자이기도 하고 개인 브런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팝잇이랑 개인 브런치는 글을 안 쓴 지 좀 오래돼가지고 조만간 글을 또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모니터링 툴 관련돼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 실제 제가 운영하는 그 카프카 클러스터에서 좀 이슈가 생겼는데 좀 지연 이슈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배경 설명 잠깐 드리고 그리고 그 지연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이슈를 추적하는 과정 메시지는 과연 잘 보내고 있었는가 그리고 메시지는 잘 받고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니터링입니다. 일단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모니터링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분산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게 중앙에 이런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에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성능의 그런 그 파이프라인들, 그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뭐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스트리밍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통합,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파이프라인들이 이 중앙 허브의 카프카와 무수히 많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있는 카프카가 만약에 흔들리거나 뭔가 장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모니터링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문제가 없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대응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링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메시지들을 서로 프로듀서, 컨슈머들이 메시지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메시지들을 잘 받고 있는지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뭔가 유실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인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하기 위해서 지연되는 부분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봤을 때는 이제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 기반의 스칼라 기반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JMX 매트릭을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링 툴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JMX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 JMX 모니터링을 통해서 카프카 브로커의 전반적인 그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캅과 브로커뿐만 아니라 프로듀서, 컨슈머의 그런 전반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JMX를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추천하는 방식은 프로메테우스를 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랑 JMX 익스포터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그라파나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하게 되면은 좀 손쉽게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J콘솔이라는 이런 툴도 있는데 이 툴은 뭐냐면은 그 리모트에 있는 서버에 JMX 값을 이제 GUI 형태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콘솔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뭐 실시간으로 값을 봐야 된다든지 할 때는 J콘솔을 이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JMX 모니터링 외에도 이제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연과 관련된 렉 모니터링이 필수인데요. 이 렉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이제 컨슈머의 지연을 모니터링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렉 모니터링 툴은 버로우라는 게 있고요. 이 버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REST API 형태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API 콜을 했을 때 컨슈머의 스테이터스나 아니면 그 렉 카운트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버로우가 굉장히 좋긴 한데 좀 한 가지 저는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런 히스토리, 그래프로 볼 수 있는 이제 히스토리 부분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찾다 보니까 이제 또 그 JMX와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메테우스와 카프카 익스포터 그리고 이제 그라파나 이 조합을 이용을 해서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요 프로메테우스랑 카프카 익스포터 그리고 요 그라파나 요거 그냥 하시게 되면은 그냥 진짜 아무 설정 없이 그냥 인스톨만 해도 바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플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카프카 익스포터 링크를 여기 걸어 놨는데 요 자료는 이제 요 미드업이 끝난 다음에 제가 배포하게 되면은 요 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포터를 설치하고 나신 다음에 그래프하나로 이제 대시보드를 그려야 되는데 대시보드 그 아이디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대시보드 아이디를 이용해서 임포트 시켜가지고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제로 그 카프카 익스포터를 이용한 그 그래프하나 대시보드를 이제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저는 약간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을 좀 했습니다. 물론 그 프로메테우스의 그 프롬QL 그 명령어를 좀 그 쿼리를 좀 이해하시면은 원하시는 대로 다양하게 그래프 같은 것들을 그리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셀렉트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토픽별로 어떤 특정한 토픽만 선택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컨슈머 그룹도 마찬가지로 이 셀렉트 박스를 만들어서 컨슈머 그룹별로 그래서 컨슈머 그룹과 토픽을 지정을 해서 좀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얼마나 데이터가 그 토픽에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토픽별 파티션 카운트 사실 뭐 굳이 여기서 봐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토픽별로 보다 보니까 파티션 카운트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셋을 이용을 해서 그 토픽의 메시지들이 이제 유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뭐 이 토픽은 안 쓰는 토픽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렉 카운트인데 컨슈머 그룹별로 이제 렉 카운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그리고 요 마지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컨슈머 그룹별로 똑같이 보긴 하는데
하나의 토픽이 이제 여러 개의 파티션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파티션별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그 오프셋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운영하는 클러스터에서 이제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는 지연과 관련된 이슈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데이터 흐름도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클러스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소스 클러스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데스티네이션 클러스터 이렇게 두 클러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 클러스터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이제 데스티네이션 클러스터로 이제 다 데이터를 이제 이동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중간 작업을 이제 미러 메이커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러 메이커가 컨슈밍을 하고 프로듀싱을 하는 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러 메이커의 그 컨슈밍 그 렉을 보니까 이제 지연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지연이 발생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렉에 대해서 앞에서도 계속 뭐 렉 모니터링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좀 한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렉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컨슈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컨슈머 동작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컨슈머가 그 토픽 파티션으로부터 메시지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메시지를 가져올 때 컨슈머는 메시지 내용을 보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오프셋이라고 불리우는 그 메시지의 위치를 보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A, B, C, D라는 이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 각각의 그 메시지들은 오프셋 1번, 오프셋 2번, 오프셋 3번, 오프셋 4번 이렇게 자리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슈머는 내가 필요한 메시지들을 꺼내오고요. 1번 동작에 의해서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내가 2번 자리까지 가져왔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시는 커밋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이 카프카 내부 인터널 토픽인 언더바 컨슈머 언더바 오프셋이라는 토픽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렉이라는 값은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은 이 토픽 또는 파티션의 그 최근 오프셋, 지금 여기 예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오프셋 번호가 이제 4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커밋한 오프셋 2까지 메시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커밋한 오프셋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에서 제일 마지막 오프셋인 4에서 마지막 커밋한 오프셋 2를 빼면 2라는 숫자가 남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 숫자 2라는 거는 렉 2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연은 왜 발생하는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렉이 발생하는 이유는 프로듀싱 하는 그 비율과 컨슈밍 하는 비율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프로듀싱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렉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봤던 그 렉 공식에 의해서 마지막 그 최근 오프셋 숫자가 내가 커밋한 오프셋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렉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결과적으로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컨슈머 수를 늘려줘야 되겠죠. 근데 이 컨슈머 수를 늘려주는 게 제가 볼 때도 가장 효과적이고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 컨슈머 수만 늘려주기보다는 이제 한 번 정도 그 컨슈머의 그런 매트릭을 좀 보시면은 내가 정말 이게 컨슈머 수를 늘릴 수밖에 없었나 또는 컨슈머의 그런 옵션들을 뭔가 튜닝해 볼 수는 없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봐야 될 그런 매트릭 지표값들이 뭐 바이트 컨슘드 레이트 얼마나 뭐 컨슘드한 바이트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패치 사이즈 에버리지 그러니까
그 컨슈머를 내가 설정을 할 때 최소 패치 사이즈라든지 뭐 최대 패치 사이즈 뭐 이런 옵션들을 제가 직접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치 사이즈 평균 값이랑 그런 설정한 값들을 좀 비교해 가면서 내가 설정한 값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초당 레코드 그 리퀘스트 평균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뭐 컨슘드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패치 레이턴시 평균 그 속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은 이게 내가 얼마만큼 과연 프로듀서를 컨슈머를 늘려야 될지 아니면 뭔가 좀 튜닝해 볼 필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컨슈머 그룹이 하나의 토픽을 컨슈밍 하고 있을 때 이 값들을 보고 좀 뭔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컨슈머 그룹이 토픽을 막 한 4개 정도 컨슈밍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표를 보더라도 사실 유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A라는 토픽, A, B, C, D라는 토픽이 있는데 A라는 토픽은 뭐 평균 메시지 사이즈가 뭐 1KB, 뭐 B라는 토픽의 메시지 사이즈는 500바이트, 뭐 C는 100바이트, 뭐 이렇게 서로 다 사이즈가 다를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패치 사이즈의 뭐 에버리지를 구해버리면 이게 평균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찾기가 문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하나의 컨슈머 그룹이 여러 개의 토픽을 컨슈밍하고 있어서 사실 명확하게 저도 찾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 1분당 메시지를 얼마나 컨슈밍 하고 있는지 요 그래프를 좀 봤는데 사실 이 그래프가 이제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만만하게 이렇게 그 곡선의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모양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한 그림 구간처럼 뭔가 이가 빠진 것처럼 굉장히 그 등락이 확실한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있을까를 이제 좀 찾아봐야 됐었고, 그리고 사실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균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그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10개를 평균을 냈을 때 하나만 튀는 경우도 있고, 전체가 거의 다 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평균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파티션별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티션별로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은 거의 대부분이 이 곡선을 조금 그리다가 이 흰색 원 그린 표시한 부분 이 구간에서 특정 파티션들이 이렇게 굉장히 요동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파티션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좀 뭔가 유추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렉을 파티션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예상한 대로 요 파란색 같이 이렇게 요 주황색 같이 특정 파티션만 굉장히 많은 렉을 발생을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특정 파티션, 그런 특정 컨슈머, 이 파티션을 컨슈밍하고 있는 컨슈머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티션별로 비교를 해보면서 이렇게 이슈를 좀 찾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잘 보내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제 같은 경우에 이제 컨슈밍 같은 경우에 사실 컨슈밍만 하고 뭔가 쓰고 끝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구간만 살펴보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미러 메이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이동시키고 있었는데 이 미러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총 3단계로 동작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스 카프카로부터 컨슈밍하는 동작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컨슈밍한 데이터를 이 미러 메이커가 프로듀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동작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듀싱이 끝나면 이거를 이제 내가 여기까지 읽었다라는 그 옵셋 커밋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커밋하는 이 3번 동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컨슈밍, 지연 렉이 발생을 했는데 과연 이 지연이 왜 발생했는가를 좀 추적하기 위해서 그러면 프로듀서가 미러 메이커의 프로듀서가 잘 보내고 있었는가를 궁금하게 뭔가 의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러 메이커는 그러면 잘 보내주고 있는가? 요거를 이제 궁금했던 거고, 요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단계고, 그리고 미러 메이커는 그러면 잘 보내주고 있는데 그 카프카는 그 메시지들을 잘 받고 있는가? 요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미러 메이커는 메시지를 잘 보내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이때도 프로듀서의 그런 매트릭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압축 비율이 과연 내가 의도한 것처럼 압축이 잘 돼서 보내지고 있는지, 또는 IO 레이티오, 그러니까 뭐 부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리퀘스트 레이턴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굉장히 뭔가 지연이 있는지 아니면 뭐 빨리 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리트라이 레이트나 에러 레이트, 사실 리트라이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죠. 리트라이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게다가 에러까지 발생한다 그러면 문제는 더 심각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 에버리지,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듀서도 마찬가지로 컨슈머와 마찬가지로 내가 배치 사이즈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 뭐 이런 옵션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옵션과 배치 사이즈 이런 값들이 제대로 잘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표들을 좀 여러 가지를 다 분석을 좀 해봤고요. 해봤더니 프로듀서의 그런 IO도 굉장히 좀 부하가 좀 심했었고, 그리고 그 프로듀서의 그런 IO 타임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느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리트라이나 에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듀서의 그 리퀘스트 레이턴시도 굉장히 좀 지연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프로듀서 자체도 좀 부하가 좀 있었구나라는 걸 좀 유추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로 잘 받고 있는가입니다. 그 카프카는 그 어쨌든 뭐 프로듀서가 부하가 좀 있든 없든 내가 프로듀서가 보냈을 때 카프카는 그러면 보내주는 대로 잘 받아주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로 프로듀서 토탈 타임 요 지표를 볼 수가 있게 됐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JMX 매트릭을 이용해서 프로듀스 토탈 타임을 이제 찍어봤더니 95% 비율, 98% 비율, 99% 비율 이렇게 나눠서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뭐 10ms, 뭐 20ms, 한 30ms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사실 이게 10mm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 소스 카프카와 좀 비교를 해보면 소스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10mm가 넘어가는, 5mm가 넘어가는 경우조차도 거의 많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스티네이션 카프카에서 이렇게 지금 뭐 10mm, 20mm, 30ms가 나오는 거는 약간 부하가 있는, 잘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듀서의 토탈 타임, 토탈이기 때문에 뭔가의 그 조합이 있겠죠. 그래서 이 토탈 타임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타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로 리퀘스트 큐 타임, 그리고 로컬 타임, 리모트 타임, 그리고 리스판스 큐 타임, 그리고 리스판스 샌드 타임, 이렇게 총 5개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리퀘스트 큐 타임은 제일 처음에 이제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 큐에 얼마만큼 이제 웨이트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로컬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메시지, 카프카의 모든 메시지들은 그 리더가 읽고 쓰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듀서를 통해서 들어온 메시지, 라이트를 해야 되는 거, 요것들은 이제 처음에 리더가 이제 받고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하는 시간을 이제 로컬 타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리모트 타임입니다. 리모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더가 받은 메시지들을 이제 팔로워들이 이제 요청을 통해서 메시지들을 받아가는데 그 팔로워들이 받아가는 웨이트하는 시간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리모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듀서 옵션 중에 그 에크 올이라는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크 올이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에크 올이라는 옵션을 사용했을 때 이 리모트 타임이 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리스판스 큐 타임인데, 리스판스 큐 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판스를 보내주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샌드하는 시간, 그거를 이제 리스판스 샌드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눠지는데, 그 5개의 단계를 그래서 각각 세분화해서 이 토탈 타임이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지연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로컬 타임이 이제 평균 한 뭐 5ms, 그리고 이제 리모트 타임이 한 10ms,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거의 이제 뭐 바닥에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값을, 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카프카 브로커에 좀 뭔가 그 리더가 처리하는데 지연이 있구나. 즉 다시 말해서 카프카 브로커에 약간의 뭔가 좀 부하가 좀 있구나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컬 타임이랑 그 리모트 타임을 확인을 해봤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그 평균의 함정이 항상 존재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브로커 한 대만 유독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체 브로커가 다 지연이 발생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그 브로커별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브로커별로 좀 확인을 해봤더니 로컬 타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파란색 그래프, 요 좀 하늘색 그래프 같은 요 특정 브로커에서 좀 지연이 발생을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리모트 타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어떤 전체적으로 좀 지연이 좀 있긴 했지만 또 어떤 브로커들은 또 좀 빨리 처리되는 이런 식으로 서로 브로커 간에도 약간의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준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카프카 전체적으로 브로커 전체적으로 좀 부하가 있고 지연을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브로커를 증설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그 제가 오늘 발표하면서 이 브로커가 완전히 다 증설이 돼서 이게 이제 완전히 좋아졌으면은 그 그래프를 좀 같이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증설 작업 계획 중이고 진행 중이라서 아직 그 내용은 좀 미처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결론을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그 모니터링을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좀 적용을 해야 된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 그 모니터링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좀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툴, 사실 그 프로메테우스와 그 익스포터를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손쉽게 고생하지 않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모니터링 툴을 좀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일단 그 이슈가 발생하는 부분을 뭐 당연히 분석을 좀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이슈가 발생하기 전 구간 그리고 이슈가 발생한 후 구간을 좀 구간별로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 보시면은 처음에는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자꾸 보고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하면서 자꾸 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직감적으로 유추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을 항상 분석을 하실 때는 항상 그 평균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브로커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파티션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각각의 파티션별로 이 확인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컨슈머 그룹으로 하나의 토픽만 적용을 해야 이게 컨슈밍을 해가지고 그 매트릭을 보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좀 판단할 수가 있지. 하나의 컨슈머 그룹으로 그 다수의 토픽을 컨슈밍을 하게 되면은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좀 그런 매트릭을 비교해서 찾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의 컨슈머 그룹은 하나의 토픽만 적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화 중에서 뭔가 모니터링 세팅을 위한 문서는 제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근데 그 제가 일단은 그 컨슈머 관련돼 가지고 카프카 익스포터 제가 링크를 공유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 GitHub 링크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도 이제 그 문서가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자료에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자료 배포되면 그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구글에서 카프카 익스포터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 미러메이커 같은 경우에도 그 JMX 모니터링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JMX 그 포트를 그래가지고 그 포트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수집을 했고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미러메이커 쪽은 저희가 그 텔레그래프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집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매트릭 수집은 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수집을 해서 그래프 하나로 대시보드를 그려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알람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링킹 그 카프카 클러스터 모니터링을 할 때 그 시링킹 ISR 그러니까 인싱크 리플리카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시링킹 그 ISR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얼러팅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게 이제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당 들어오는 그 메시지가 어느 정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돌려보시면은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측보다 이제 뭐 네트워크 트래픽이 갑자기 확 튄다라든지 뭐확 준다라든지 뭐 이제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알람을 설정하게 됩니다. 카프카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미러메이커가 최선일까요? 카프카 같은 경우에 그 최선은 사실은 그 컴플런트에서 제공하는 그 상용 제품이 있습니다. 리플리케이터라고. 제가 볼 때는 저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상용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은 최선인 것 같아요. 그 매뉴얼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만약에 오픈 소스로 그거를 쓴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뭐 직접 프로듀싱 컨슈머를 만들어도 되지만은 그래도 현재로서는 미러메이커가 그나마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브로커 성능 문제였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뭐 예제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브로커 자체의 매트릭, CPU나 메모리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반드시 해야 되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브로커 자체의 매트릭을 통해서 이미 판단이 됐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판단이 안 되거나 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커별, 파티션별 뭐 이런 매트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요 Q&A 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여기 그 도움 주신 분들도 갑자기 질문이 많아졌네요. MSK 사용해 보신 적 MSK는 사실 사용해 본 적 없고요. 지금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좀 뭐 클라우드 쪽 보통 저는 이제 온프레미스 쪽만 주로 많이 했는데 클라우드 쪽 좀 이슈가 좀 있어서 MSK나 아니면은 컴플런트 클라우드 뭐 이런 것도 지금 좀 그냥 저 혼자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애는 많긴 한데 지금 갑자기 말하라니까 딱히 생각은 안 납니다. 네. 스키마 레지스트리 커넥트 이런 것들을 저도 지금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아서 지금 뭐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그 스키마 레지스트리 커넥트 이런 것들도 보니까 그 JMX 매트릭을 이용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스키마 레지스트리나 그런 커넥트 그 JMX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대시보드는 그 컴플런트 커뮤니티 그 깃허브 쪽에 제가 그 그라파나 대시보드를 좀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뭔가 튜닝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걸 내렸다 올렸을 때 네. 요거는 네. 렉이 계속 벌어져서 카프카를 내렸다 올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지연이 발생한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컨슈머 쪽이거든요. 그래서 카프카를 내리는 것보다는 컨슈머를 좀 만져보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관리 UI 오픈소스 툴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카프카 매니저. 근데 그게 카프카 매니저가 이름이 바뀌었죠? MKA였나?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기 야후에서 만든 오픈소스로 만든 구 네임 카프카 매니저. 그게 저는 가장 CMAK 감사합니다. 그게 가장 추천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모니터링 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올려주시는데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거고 그냥 편하신 거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래시가 안 돼서 매번 리플래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요거는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저는 잘 느끼진 못했었는데 뭐 요 렌즈인가 요것도 저도 봤는데 좋은 것 같았습니다. 네. 자기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트래픽이 발생을 했다는 거는 메시지를 꺼내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컨슈머의 아까 렉이라든지 컨슈머가 메시지를 진짜 가져왔는지 뭐 저장은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가져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표 같은 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AKHQ 요것도 저희 커뮤니티 누가 공유해 주셨었는데 요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툴이 많으니까 사실 뭐 정답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입맛에 좋아 보이는 그 툴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질문 주신 분들 저희가 좀 추첨을 해서 또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